장애아 진단 및 평가 사회성 속도 검사 계속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답의 기입 방법부터 이제 할 텐데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성 속도 검사가 되게 간단해 보이기는 한데 의외로 출발선 즉 시작점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신뢰도를 평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면접자들의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답안 기입 방법도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데요. 문항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117개 문항이 그 곤란도 즉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또 검사 유목별로 영문 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유목별로 문항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은 평균 생활 연령에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요. 답은 플러스, 플러스 F, 플러스 NO,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2 5가지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처럼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면 좋은데 사회성 속도는 약간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이제 매우 이 답안기 플러스냐 플러스 F냐 플러스 노냐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게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것만 잘 판단해서 기입을 하면 이제 나중에 점수를 계산하고 SA와 SQ를 이제 계산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또 그 아동의 각 영역별, 유목별 강점과 약점 즉 C가 잘 되고 뭐 L이 안 좋다든지 SH가 좋은데 뭐 D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는 되게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면접자의 신뢰도와 그 다음에 답안 기입 방법입니다. 먼저 플러스 부당한 강요나 인위적인 유인이 없이도 각 항목의 지시하는 본질적인 행동을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현재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하려고만 하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즉 어떠한 힌트도 없이 또는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을 뭐 하는가라는 예를 들어 질문이 있다면 집이 이사를 가서 지금은 동네가 패스트푸드점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전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동안 영화를 재미가 없어서 보지 않았어요. 계속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영화를 못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하려고만 하면 영화관에 가서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플러스, 즉 몸이 기억하는, 몸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말하지 않아도 이게 플러스고요. 플러스 F는 검사 시에는 특별한 제약, 즉 일시적 질환, 환경적인 제약으로 각 항목이 지시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평상시에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검사 시에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검사 때 하필이면 이제 다리가 부러진 거죠. 깁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대중교통 이용을 못해요. 지금은 못하죠. 하지만 그 전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 또는 검사 시에 또 갑자기 다른 아픈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플러스의 2번과 약간 비슷하지만 플러스 F는 보다 더 짧은 단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니면 이것만 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노인데요.
지금까지는 기회의 부족으로 각 항목이 지시하는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 성공적으로 수행 또는 습득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죠. 위에 플러스나 플러스 F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플러스처럼 이제 지금 플러스처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을 거다. 또는 플러스 F처럼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를 다쳐서 또는 병원에 입원해서 못한다. 하지만 뭐 그건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건데, 플러스 노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기회의 부족, 시켜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이죠. 이제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부분이 쉽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저번에 저랑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그냥 제가 하고 얘는 옆에서 조금 이렇게 거들기만 했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가도 좀 서툴기는 하겠지만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플러스 노인데, 문제는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은 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 항목이 지시하는 행동을 가끔 하기는 하나 그 행동이 불안정할 때, 즉 과도적 상태이거나 발현 중의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거나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야 되나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라고 막 하는 경우, 그랬을 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 아니면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죠.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과도한 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불고기 버거 주세요 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불고기 주세요, 불고기 버거 주세요, 불고기 버거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또는 발현 중인 상태, 옆에서 촉구를 줘야만, 어쩔 때는 불고기 버거 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서 있어서. 그럴 때 말해야지 이러면 그래서 아직 행동이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는 각 항목이 지시하는 행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나타나지 않는 거죠. 또는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만 하는 경우, 부당한 강요나 유인. 그 불고기 버거 주세요 라고 말해야 너 먹을 수 있어, 너가 사서 먹어야 돼, 이럴 때만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 또 그러고요. 과거에는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현재는 노쇠화 또는 항구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가 심해졌다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먹었거나, 우리 이제 학생들은 주로 장애가 심해진 경우죠. 아파서 어떤 수술을 하면서 그 부분이 상실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채점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항의 채점인데요. 다 1점으로 이제 표시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1점이 기본이고요. 또 0.5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F 플러스 F 역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1점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노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 밑에부터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0.5점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0.5점을 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못했으니까 0점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플러스와 플러스 당연히 할 때는 1점, 플러스와 플러스 F 플러스 F일 때도 1점, 플러스와 플러스 F 사이도 1점, 또 플러스 노와 플러스 또는 플러스 노와 플러스 F일 때도 1점을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0.5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그러니까 플러스 F 플러스 F 플러스 F 플러스 노 플러스 F는 1점, 마이너스 사이면 0점, 그 나머지, 그러니까 플러스 노와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노 이런 사이, 또는 플러스 노 플러스 노 이런 경우는 0.5점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점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채점 방식이 되게 까다롭죠. 그거를 어떤 규정을 딱 명확하게 이만큼 하면 플러스 노다, 이만큼 하면 플러스 F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면접자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회성 수도 검사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총점의 산출은 간단해요. 기본점과 가산점을 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점은 플러스 또는 플러스 F의 최종 문항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넣어놨어요. 10.8세 아동의 검사 점수는 보겠습니다. 플러스 또는 플러스 F의 최종 문항 번호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플러스 51번부터 볼게요. 번호 51번 플러스 52 플러스 53, 54, 55, 56 플러스 57 플러스 F, 58, 59 플러스 그 다음에 60번까지는 플러스 F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쭉 나온 것까지가 기본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기본점이 몇 점이죠? 60점. 6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 또는 그 이하의 문항이 계속해서 플러스 또는 플러스 F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이하의 문항은 기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플러스 또는 플러스 F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나 플러스 F는 1점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60번까지는 3개 이상, 그러니까 60, 59, 58번까지 플러스 F 또는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연속적인 플러스나 플러스 F가 나왔기 때문에 60번 이하는 전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점이 되는 거죠. 1점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속 5개가 틀리는 구간이 어디죠? 연속 5개가 나온 구간이 이제 75, 76, 77, 78, 79번까지가 계속해서 연속 5개였을 거예요. 그러면 60번부터 74번까지 사이에서 나온 점수를 가산점으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63번이 0.5, 64, 1, 68, 69, 70, 71, 1점씩, 72하고 74가 0.5. 그러니까 몇 점이죠? 1, 2, 3, 4, 5, 6.5가 가산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총 점수는 66.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계산하는 건 되게 쉬워요. 연속 3개 이상이 플러스 또는 플러스 F면 그 밑에 점수는 모두 1점. 그리고 마지막 일반 아동은 3개, 지적장애 아동은 5개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검사 중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점수는 가산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과 기본점을 합한 게 최종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나왔으면 사회 연령과 사회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사회 연령은 사회 연령 환산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되고요. 사회 연령 환산표에는 총점과 총점에 해당하는 SA가 적혀 있으므로 SA를 구하려면 총점의 숫자를 사회 연령 환산표 총점란에서 찾아낸 다음 숫자를 찾아내면 된다. 뭐 말이 길게 나왔는데 앞에서 잠시 봤던 점수 우리가 66.5점이었죠. 기본점 60점, 가산점 6.5점 해서 66.5면 그 아이를 사회 연령 환산표에서 찾아봅시다. 66.5는 6.13세네요. 6.13세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6.5면 6.38세네요. 그죠? 66.5는 6.38세. 그래서 아까 봤던 아이의 SA는 6.38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지수는 SA를 생활연령으로 나눠주는 거죠. SA 나누기 생활연령 곱하기 100
그러니까 6.38세인데 이 아이의 사회 연령은, 근데 생활 연령은 아까 10.8세였죠. 그러면 6.38 나누기 10.8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검사 점수 계산은 뒤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검사의 활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검사는 각 문항은 일부 세부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일반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하나하나의 문항을 보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인 거죠. 그 문항 하나하나가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각 문항의 가치는 그것이 행위에 있어서의 개인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부의 행위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행위는 그 아동이 할 수 있는 행동 자체이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 행위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전체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 또는 변화를 측정하고 개인차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장,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변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검사를 했고요. 사회성도 검사를 했고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과 이동에 관련된 훈련을 했어요. 교육을. 그리고 나서 변화를 측정하면 6개월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개인차는 당연히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그 비슷한 말로 치료나 훈련 후 향상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능검사는 해마다 측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습득을 해버리거든요. 연습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회성숙도는 연습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나 변화를 계속 측정할 수 있고 훈련이나 치료 후에 그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할 수 있지만 면접인들이 피면접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생활지도와 아동훈련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그죠? 생활지도, 특히나 행동에 관련돼서 이 아이가 일상생활 훈련이 일상생활 능력, 지역사회에서의 능력,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에 아주 좋죠. 이 아동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문화적인 수준 또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과 같은 장애의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환경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숙 지수가 달라지겠지만 시각장애, 당연히 이동이라든지 조작, 작업 부분에서 일반 아동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청각장애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서 낮겠죠. 지체장애 아동도 이동과 또 작업 또는 의사소통 부분에서 낮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이 아이가 시각장애 학생이면 의사소통, 그리고 자조 이런 것들은 이 학생이 현재 10.8세인데 다 10세에 넘었다. 그런데 이 아동이 작업 능력과 이동 능력만 8세 정도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시각장애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적장애 여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강약점. 이 아동은 시각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과 자조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시각장애로 인해서 이동과 작업 부분은 낮습니다. 또는 이 학생은 청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이동과 작업, 자조 부분은 좋은데 의사소통 능력이 약점입니다. 이렇게 수행 영역별 강약점이 되게 쉽게 판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검사와도 비교를 해보면 경도 지적장애야, 그러니까 웩슬러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5에서 69 정도 나오는 경도 지적장애 아이들이면 하위, 보통 우리가 5% 미만 정도의 학력을 받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통 사회성 지수 SQ가 55에서 74 정도 나오고요. 중등도,
웩슬러 검사 지능지수가 25에서 54 정도 되는 학생들은 25에서 SQ가 54 정도 나오고요. 그 중도지적장애아는 지능지수가 24 이하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역시 SQ도 보통 2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생들은 이 비교가 가능한 게 뭐냐면 웩슬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성숙 지수만으로도 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봤던 그 표인데요. 이 학생은 60번까지는 연속적으로 3개 이상 플러스 또는 플러스 F를 맞았기 때문에 60번 이하의 모든 점수는 다 1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점. 그리고 맨 마지막 75, 76, 77, 78 연속적으로 4개가 마이너스였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합치면 5개 연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가산점 0.5, 1, 1111, 0.5, 0.5에서 6.5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60점 기본 점수에 60점 기본 점수에 6.5점 가산점에서 66.5가 총점이고요. 66.5에 뒤에 연령 환상표에서 SA는 6.38입니다. 그 SA 사회성숙 연령이 6.38세면 이 아이의 생활 연령은 10.8세예요. 그래서 6.38 나누기 10.8 곱하기 100은 이 학생은 SQ 즉 사회성숙 지수는 59.07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회성숙 지수가 59.07이면 경도 지적 장애아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회 연령 환산표를 이제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사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쉽게 SA 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사회성숙도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전에 아동과 피면접자의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또 면접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아동의 행동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피면접자 즉 부모라든지 양육자가 과대평가하는 건지 또는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검사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계산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다른 검사 도구와 비교해서 장애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각 항목, 유목별로 어떤 유목은 자조는 좋고 이동은 좀 낮다. 또 의사소통은 좋고 자기관리는 낮다. 이런 유형별로 판단하기도 매우 용이한 검사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사회성숙도 검사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인물화 검사 또는 다양한 검사들을 소개하는 부분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리위스크 검사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캐리위스크 검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검사 도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낼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스케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